안녕하세요. 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생각했던 이슈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가 됐고, 자, 중요한 거는 금요일 밤에 발표되는 파월의 일일 텐데요. 이 금요일장과 관련된 그런 변동성은 또 선생님께서 올려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좀 가정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 시장은 어떻게 할까, 저런 경우는 어떻게 갈까 하면서 시장 이슈들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목 선생님 만나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 한 주 시장은 어땠나요? 공포는 계속 됐지만 일단 18일부터 바닥에 지금 들어왔고 최종 확인이 오늘 밤 금요일 11시 전에 나는 왜 이렇게 자네시라고 그러냐? 파월 의장의 입인데 나 그 입 무시할래. 올랄라 선생님, 오늘 증권방송 안 보셨어요? 난리 치잖아 그거를. 막 파월의 입을 봐야 된다, 이게 분위기가 이런데 작년에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해가지고 이 악몽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때 다우가 이 32,000에서 28,000대로 떨어졌고 막 코스피 작살났는데 안 볼래. 왜 그 남들이 다 예스 할 때 노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그런 배심과 삼성전자가 너무 싸. 삼성전자가 너무 싸기 때문에 요컨대 거기서 뭐라고 하든 우리 시장에 큰 타격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걱정한 게 그 10년짜리 국채 $1. $1는 요번에 우리 또 하는 총재가 한 방에 날려갖고 한 방에 죽여버려갖고 이제 됐고 끝까지 금리 동결하게 했어. 니네들 확인을 해줬고 그거 안심했고 유가만 좀 진정 더 하고 그러면 유가는 또 감산한다고 뭐 감사한다 그래도 유가가 100불로 가면 이게 또 망가지는데 지금 중국이 위험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기, 그러니까 유가를 올릴 수가 없어 걔네들이. 경기 침체 잘못하면 들어갈까봐. 그래서 그리고 또 미중 간의 대판 싸움은 또 노이즈인데 지금 그 옛날 자네 앨런 재무장관이 중국 갔는데 채권 좀 사줘, 시로 팔아야 돼. 그리고 두고 봐라. 뭐 이렇게 서로 싸워갖고 근데 요새는 저기 건드리면 더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화해 무드가 좀, 그러니까 작전상 후퇴하신 것 같고. 미국이. 일단 미국이 작전상 후퇴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국채금리 10년물이 4.3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려가고 그래서 있어. 4.2까지는 내려왔어요. 근데 4.0 깨야 돼. 깨야 돼. 4자가 3자 돼야 돼. 4가 3개야 돼. 그게 오늘 밤 결정될 거. 그게 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보시겠지만 선생님의 예측을 딱 생각을 해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는 나도 저 블랙로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계속 저기 안테나 하고 얘네들이 하반기에 우지 올릴 것 같아. 뭐를? 시장을? 냄새가 그래. 공포 자꾸 떠들잖아. 네. 근데 아시아 헤드들이 지금 이런 논리야.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깨지고 여기도 망가지고 지금 연말에 자기 이거 잘리게 생겼어. 현장. 그러니까 어디서 뭔가 마이너스 난 거를 플러스로 커버해서 게임을 해야 돼. 근데 중국은 불안해. 그게 우리나라 같아. 그러니까 근데 사실 중국이 부동산 경기가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아시아에서 엑시트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중국에서 나와서 한국에 좀 들어오겠지만 아시아 시장 전체에서 엑시트 전략을 구사한다면 한국 시장에서도 비율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했는데 그럼 그런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수정할 것 같아. 제발 한국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니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느낌이 어디서 나와요? 선생님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 18일부터 매도 포지션을 축소하고 있어. 삼성전자는 계속. 그리고 아직까지 팔자 야금야금 사는데 삼성전자가 그래서 내가 얘네들이 CIO 되면 작전 플랜을 짜봤어. 선생님이 그들이라면 블랙록의 CIO라면 네. 작전 짜봤어. 이렇게 작전 짰습니다. 10월 7일 이거는 거의 확실한 7조에서 8조가 나오는 것 같아. 나온다고요? 영업이익이. 시장으로? 삼성전자가? 왜? 누구 뜯었냐? 그 밸류 갖다 해서 부품 지네들이 하청 준 애들 단가 후려쳐갖고
그래서 이쪽에 전공정이나 몇 개는 적자가 더 누적될 것 같아. 몇 개 살아나는 쪽이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새로운 전력 반도체인데 이런 것들만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품단에서 너는 예를 들어서 100원에 줬는데 이번엔 80원에 퉁쳐. 이런 기업이 무지 많아질 것 같고. 그래갖고 그 부분이 삼성전 그리고 감산을 했잖아. 감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재고 소진으로. 그래서 7조, 8조 정도 나올 것 같아. 요번에 6천억 갖고 지금 싸웠잖아. 이게 10배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10월 그 5일이나 7일 정도야. 제일 먼저 발표하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어떤 작업이 있는? 그동안에는 삼성전자 금융투자 매도를 쳐서 밑에 단에 시장을 주면서 선물을 산 게 이거 외국인이 아니라 금융투자야. 기관. 기관이. 얘네들이 포트가 바뀌면 어떻게 돼? 삼성전자 땡기면서 밑에 산 거를 올리지. 네. 근데 얘네들 갖고는 힘이 안 되는데 외국인이 여기다 때리면 이거 못 가거든. 근데 외국인이 요번에 18일부터 바뀌기 시작해. 그동안 3조 이상 포지션에 누적이 있었거든. 매도에 대한. 선물면 이걸 축소시키고 청산하더라고.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사는데 왜 주가 못 갈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으고 있는 시기다. 지금.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하루에 삼성전자 500에서 1000만 주 사는 날이 딱 나올 것 같아. 근데 그날이 언제까라고 고민할 때 나는 9월 13일과 14일 롤오버 시킬 때 할 것 같아. 만기일에. 14일이 만기일이야. 근데 하루 전날이 그 징글징글한 CPI야. 딱 좋네. 하루 당겨놓고. 그러면 이제 그 엔비디아 갖고 급등했잖아. 근데 하루 천하로 오늘 그 시장이 딱 급락해서 오늘을 잘 봤더니 밑에서 올리더라고. 근데 좀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런데 오늘 밤에 그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이 긍정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긍정적 얘기 안 해. 안 해? 겁줄 거야. 그 입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게 똑같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를 할 거라서가 아니라 어차피 안 좋으니까. 근데 시장은 네. 오히려 이제 제 카드 다 나왔어. 더 이상의 악재는 없어. 이제 9월은 아니더라도 10월 달에는 금리 중단 선언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9월은 요 CPI가 아직도 불안불안하거든. 요 문제가 10월 달에는 이제 확 꺾일 것 같아. 일각에서는 뭐 타켓을 그 골대로 옮긴다 표현을 하는데 2%를 3%를 올린다라는 거 이거는 뻥 같고 이게 되면 이거는 시장이 그냥 바로 급등해. 우리 한 2,700 바로 가. 근데 그거는 힘들 것 같고 이제 그만할게. 그 신호를 줄 거다. 막 그냥 떠들어도 이제 지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2번 해야 망가지는 거거든. 근데 우리 한국은행장 믿자.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동결시킬 때는 혼자의 배심은 아니라고. 그죠? 뭐 잘못하면 바로 이렇게 즐거웠다 이렇게 되는데 딱 배심 있게 한 건 뭔가 들은 첩보라든가 뭔가 있지 않을까.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는 카드를 연준이 만들어줄 거다는 어떤 복심이 세우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최대가 2,450과 2,500 사이야. 네. 이게 삼성전자가 65,000원에서 67,000원 사이에서 여기서 쌍바닥만 나오면 돼. 65,000원에서 67,000원 사이에서 바닥을 확인하면 그러면 요 10월달 7조 할 때 73,000원에서 75,000원 갈 것 같아. 그러면 요게 2,450, 2,650 같아. 이 시나리오를 지금 롤오버 시키면서 파생 그 싱가포르나 이런 홍콩에 있는 그 애들이 벌써 작업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 그동안 급등했던 건 팔아먹어. 이슈를 막 만든 다음에 그리고 전 공정에 있는 것들은 적자 연속인 것도 팔아먹어.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동하는 게 전력용 반도체. 전력용 반도체. 이게 차이가 커. 전력용 반도체라는 거는 어디다 쓰는 건지 아니?
우리가 D램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데이터 센터의 그 서버. 네. 그러면 이 서버를 그냥 계속 이렇게 어느 영화 보면 그냥 이 기계 서버들만 그냥 건물 전체가 그냥 쫙 있는 여기에 전력 수요가 어마무시하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소형 원전이니 옆에 전력을 끌고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관련된 거의 기업들은 이제는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어떻게 되냐. UAM에 쓰이는 반도체. 그 다음에 또 좀 그럼 가벼워야겠지. 자체 전력의 소모량을 이 열 무진내거든. 근데 축소시켜야겠지. 그런 반도체 패키징 하는 회사가 뭘까? 그 다음에 그동안 HAM을 해서 SK 하이닉스 쪽에 밸류체인이 급등했었거든. 네. 한미반도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칼을 가른 것 같아. 그럼 나도 이제 HAM 그럴 때 삼성전자 여기에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 약간 여기에는 여러분들 징글징글한 SFA 반도체가 있어. 그래서 다시 사자 그런 거야. SFA 반도체. 이게 원래 보강그룹이거든. 아직도 지금 맞아, 보강 패밀리. 이게 근데 SFA로 넘겼단 말이야. 근데 지분을 일부 갖고 있는 게 있어. 이 SF 반도체 6,000원에 우리가 땡이라고 그랬잖아. 네. 다시 4,000원대 사자. 이게 이제 이거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게 뭐 하나 마이크론이 네페스 몇 개 종목이 있어. 근데 난 여기에 파두하고 AD 테크놀로지를 집중하는 거야. 선생님, 파도하고 AD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전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 파도 같은 경우는 한번 물량을 선생님 팔았다 샀다를 해주셨는데 AD 테크놀로지는 계속 이렇게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대장부터 하고 후발주는 쉬어. 대장부터 끝내고, 그러니까 큐렉스 끝난 다음에 고용하는 것 같지. 어떤 대장주 중심으로 마찬가지일 것 같아. 파두가 요번에 2만원짜리 레스골 불렀잖아. 45,000원 매도. 그럼 딱 반이 얼마냐? 25,000원, 45,000원 반? 3만 5,000원. 5,000원. 여기 딱 찍고 지금 4만원에서 왔다 갔다 해. 여기서 모으자고. 그러면 이제 45,000원 뚫을 땐 10,000원만 높이겠어. 왜요? 바로 안 보내. 삼성전자 모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10월에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 반도체 큰 판을 짜는 데 있어서 파두가 이용이 된다. 파두나 분위기 형성이 밑에는 SF 반도체는 뭔가 그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거 끼리끼리 우리도 가자라고 패밀리들이 선도주를 땡길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군단 따라가줘야 되니까. 어떤 주가를 땡기려고 그러면 네. 동생들이 필요해. 저가에서 마치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 BM이 팔아먹기 위해서 이번에 7월 초에 포스코 그룹 하우스 저 홍콩 싱가포르에 그 팀이 7월 1일에서 7일 사이에 딱 찍은 거야. 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푸체, 포스코 우리는 인터넷에 하나 찍었지. DX하고 이거를 한 달 반 만에 몇 배를 만든 거잖아.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협동 전략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에코프로 BM을 박스에 팔아먹기 위해서 네. 2차 전지 얘네들은 기존 사업은 굉장히 망하거든. 철강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기업을 펀더멘탈하게 분석하고 어떤 페이스북에 갔더니 어떤 박사님이 포스코 망한다고 썼더라고. 근데 이게 현장 바닥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포스코 그룹에 머니게임이 나온 겁니다. 이 판이 반도체 내년도 2025년까지 아시아 헤드 헤지펀드에서 지금 작업이 들어가는 거야. 반도체를 올리는 작업이? 반도체는 작년부터 했어. 이제는 여기에 우리 우주청 만들어야지. 네. 그러니까 우주항공. 그러니까 그동안에 새롭게 하려고 하면 주가가 지금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고 거덜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컨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통적인 반도체가 가는 시장이 아니라 반도체가 UAM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렇게 조금 경량화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반도체를 봐야 한다. 그쪽으로 줄여야 한다. 전력용 반도체. 그게 전력용 반도체다. 차량용 반도체. 그럼 그게 레츠고 보려면
테슬라가 바닥 찍었다 다시 올라가는. 네. 그리고 애플이 바닥 찍고 올라가는. 또 애플도 이제 전기차 팔아먹는 그런 시점이 돼야겠지. 그게 하반기가 연말 작업 같아. 지금 그쪽 하우스들 인맥 뒤져갖고 내가 딱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 느낌이. 그래서 지금 공포에 떠들잖아. 그쵸. 지금 뭐 일부에서는 이제 너무 주식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테마주만 있다. 이제 뭐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은 가치 죽자라는 뜻이다. 그건 그런 맞아. 얘기들이 있어. 같이 죽는 음. 가치 투자는 무덤이야. 파생시장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럼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살난 거에서 이제 건설주 가치 투자, 광통시 5G 가치 투자, 우리가 실패했던 수소가 가치 투자, 가치 투자하지 말자고 하셨잖아요, 방금. 대형주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0대 그룹의 가치 투자는 죽은 것 같아. 그럼 뭐 현대건설 뭐 이런 것도 안 되겠네. 아니지. 그거는 업황이 선도할 때 가겠지. 근데 그건 내년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올해 장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1등에서 30등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지. 그게 지금 왜냐면 이제 보시는 분들도 체크를 안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대형주는 안 간 다음에 건설주는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은 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냐? 옛날에 포스코 DX가 코스닥에서 한 150에서 200이었어. 150. 근데 지금 4위야. 시가총액 4위? SM보다 엄청나다. 엄청나지? 이걸 샀어야 됐어. 제가 막 저작권에 힘이 빡 들어가네. 5,000원 입전하던 이 포스코 맞아요. DX가 내가 요걸 제일 많이 먹은 것 중에 하나야. 또 포스코 ICT 때 저런 걸 권해갖고 이제 포스코 DX는 숙제를 풀었어. 이제 아직까지 이제 내가 또 풀어야 되는 게 차바이오텍, 차바이텐 그거 걱정 안 하고 일진 하이솔루스, 수소하고 건설이야. 건설. 우리가 건설 3대장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박살났지. 빡살났지. 그러고 나서 막 순살되고 어떡하지 막. 근데 그때는 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말이 바뀌세요? 라고 하는데 시장의 상황이 변화하잖아요. 아니 근데 큰 10년 그러면 바뀐 거 없어. 선생님 오늘 DLENC가 52주 최저가 기록했다고 알람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10년.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은 2025년에서 2027년 나는 이제 저 용산이나 우리 요번에 내가 호캉스를 했습니다. 호캉스를 몰래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드래곤시티? 콘네드에서 했어요. 그 앞에 공장 아파트 3부 아파트였는데 그 한가뷰가 쫙 보이더라고. 그 30층 꼭대기가. 근데 2028년에는 안 보일 거야. 거기에 40층, 60층짜리가 다 가리니까. 그때 건설주가 피크를 찍지 않을까. 이제 건설의 때가 올 거다. 그리고 그렇지. 어쨌든 건설은 금리가 이제 좀 안정이 돼야. 금리 인하하고 금리 인하 두세 번 할 수 있으니까 대충 2025년에서 2077년 달이고 환경은 그러니까 ETF 사시는 분들이 지금 반도체 그 소부장 ETF를 사시더라고. 먹을 거 없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는 게 오히려 ETF 수익률보다 나을 것 같아. 미리 다른 것들은 작년 10월 달에 그 ETF를 했어야 돼. 소부 그 반도체 ETF는. 지금은 오히려 건설 ETF, 원전 연결고리 ETF, 바이오 ETF 이런 것들 하는 게 더 1년 코스로는 그게 오히려 수익률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ETF 수익률이 나오려면 네. 구성성분이 박살나고 싼 거야 돼. 그럼 지금 박살나고 싼 쪽이 건설 원전 이쪽이니까 원전. 이쪽을 보는 게 좋다. 수소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구성선물이 돼 있는 ETF를 고르는 게 낫고 그 다음에 테마주는 계속 극성을 부릴 것 같아. 테마주가 극심하게.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추전도체 얘기하다 보고 맥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또 원자 뭐지? 뭐 그런 것도 나왔어요. 또 저기 뭐 그 뭐야 그 양자 컴퓨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수산주들
이제 수산주 박살났지. 수산주 박살나고 오늘은 이제 간장. 육계 관련 뭐 그치. 링이푸드 뭐 이런 아니면 오늘 샘표식품 간장. 간장. 뭐 중국에서 또 사재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마니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는 건데 난 이런 것들은 단발성 같아. 근데 선생님 이런 음식적인 부분은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중국 관광객들이 원래 이제 한국에 과연 올까? 이 얘기를 하면서 엔화가 더 저렴하니까 일본 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반일 감정 때문에 뭐 불매운동도 하고 하니까 한국으로 더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숫자로 보자. 숫자로 얼마나 오나? 그 오는 사람한테 그 애국심을 바라지 말자. 가성비만 보자. 실용주의로. 여기가 싸고 좋으면은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롯데관광개발로 보자고 그런 거야. 지금 시장에 네. 7월 26일부터 주도주의 색깔이 바뀌었어. 7월 26일부터요? 어떻게 바뀌었죠? 이때 소외주도 이때가 7월 26일이 에코프로가 150만 원 꼭지 찍고 28일 96만 원 찍었던 그날이야. 이때 삼성전자가 6만 8천 원. 지금 이거보다 미치야. 네. 근데 여기서부터 7월 26일부터 코스피 200 종목 1등 종목이 뭔 줄 아냐? 상승률 상위의 인덱스 ETF를 구성할 때 7월 26일 기준으로 상승률 상위 1등 뭐게? 포스코 DS?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이에요? 오마나. 봐봐. 1등 70% 여기 보면 롯데관광개발. 그때가 9,000원짜리가 지금 16,000원.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상승률 70%. 엄청나네. 그러니까 남도 쳐다보지 않는데. 소리 소문 없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9,500원 만원에서는 사봐도 됩니다. 15,000원부터 어떻게 돼? 비율 매도. 그런데 이제 14,000원에 다시 사. 그래서 2,000원 뛰게 하자고 그랬지. 2,000원 뛰게 얼마야? 16,000원. 그럼 난 16,000원에 또 17,000원 때릴래. 그리고 또 15,000원 부고 이제 단가를 1,000원씩 올릴래. 저점은. 그래서 2만 원을 넘는 순간이 제주도 100만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여행주 안 가. 그래도 화장품 싹쓸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그런 있고. 것들에 이제 뭐 코스맥스나 와서 잠을 자야 되니까 호텔 신라. 그래서 호텔 신라도 갔잖아. 9만 원. 제일 1등이 호텔 신라가 들어올 거야. 그래서 1등 보면 벌써 시장 1등 롯데관광개발, 2등 삼양식품, 3등 코스맥스 화장품, 그 다음이 아모레지 호텔 신라가 들어갑니다. 68,000원짜리가 9만 원. 여행주가 없어. 우리나라 여행사 끼고 안 온다는 얘기야. 그럼 자유여행? 아니 걔네들 크루즈하고 단지 지네들끼리 하지. 우리나라가 여행사가 되려면 중국하고 이렇게 해서 교류. 우리나라도 많이 가고 걔네들도 가는데 우리나라가 가? 안 가. 안 가.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가 안 돼. 그렇구나. 그래서 여행주가 빠지는 거였구나. 여행주는 안 가. 그리고 또 저가 항공사도 대한항공 잘 못 가고 이게 그거야. 걔네들이 와. 자기네들 거 이용해서 가니까. 그럼 선생님 카지노주는 어때요? 그래서 카지노주가 롯데관광개발이고 서부 T&D고 이거야. 카지노 파라다이스, GKL 이런 거지. 근데 파라다이스는 약간 중국보다 일본 색깔이야. 묘해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잘무역에 제주도하고 서울 이렇게 가지고 저기 그 영종도를 잘 안 가는 것 같아. 이게 묘해요 또. 왜 안 가지? 아니 가긴 가는데 제주도를 많이 가. 관광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내가 도박을 좋아하는. 나는 카지노 애들 보고 놀아야 되는데 영종도는 놀 게 없어. 제주도는 놀 데가 많잖아. 그럼 나를 혼자 하우스에 들어가서 열심히 할 수 있어. 나 괴롭히지 않고 저녁 때만 가서 밥만 먹여주면 돼. 이런 스케줄이 가능한데 영종도는 안 돼.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감도 안 왔을 텐데 이제 드라마 카지노를 본 다음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는 그냥 롯데관광개발 많이 올랐는데 이게 더 치고 나가는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2,000원 뛰기 트레이딩일 것 같아. 제 1등이니까.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가끔 가다가 저거 물어보자. 밥솥 많이 팔립니까? 그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국내 시장 탄탄한 시장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수출을 해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해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삼양식품, 밥솥, 쿠쿠 얘기했는데 선생님 잘 갔잖아요. 더 갔잖아요. 근데 많이 갔냐? 쿠쿠홀딩스가? 이거 나쁘지 않잖아요. 시장 대비. 그래. 쿠쿠홀딩스 얼마나 갔나? 삼양식품도 실적. 삼양식품은 근데 지난주에 이미 많이 오른 자리긴 했어. 삼양식품은 우리 농심 그 바람못질 할 때 써야 되고 지금 그걸 뭘 지금 떠드냐? 삼양식품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도 이미 많이 오른 자리였고. 밥솥 많이 갔다. 그러니까요, 선생님. 15,000원에서 17,000원. 그래도 자료에다 올려놨어 우리 카페. 아 그래요, 선생님? 밥솥은 근데 사실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을 때 야 그런 거 안 봐 이러고 나서 이렇게 자료를 올리셨단 말씀이십니까? 좀 생각해보니까 그건 될 것 같아. 정말 흠집부신 뿐이네. 아 정말. 아니 15,000원이 역배열이야. 근데 거래가 늘더라고. 난 제일 중요한 게 역배열에서 거래가 없으면 안 해. 근데 거래가 탁 치고 나와. 그럼 내가 틀렸나 보다. 이렇게 살짝. 그래도 또 이렇게 빠르게 이정하시고 또 적응하시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체크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선생님 이제 쿠쿠홀딩스 뭐 지금은 근데 매도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개념은 월봉이야. 쿠쿠홀딩스 우리 물어보자고 연말에 밥솥 진짜 많이 팔리냐 그러면 얘는 25,000원까지 간다고. 월봉으로 보면 요새 우리가 또 틈틈이 매매 기술, 싸움의 기술 같이 그 엘리어트 파동, 각도 이론, 겐 각도 이론 뭐 여러 가지 기법 강좌를 틈틈이 개별 종목을 해서 합니다. 그 카페에 자료를 만들어서 공부하는데 모노웨이브라는 게 나는 일봉의 호흡의 모노웨이브라는 사람은 일봉 팔자로 가는 거고 나는 연봉의 모노웨이브로 가려면 이 연봉의 팔자로 가는 거 같아. 모노웨이브가 뭐예요? 갖다 얘기해서 단파동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노웨이브니까. 한 파동. 쿠쿠홀딩스 내가 월봉의 호흡으로 모노웨이브로 가. 그러면 고가와 저가를 한 파동으로 놓고 개수를 세는 거야. 그 캔들 개수를 27개월이 한 모노웨이브. 속 터지네. 진심이 아주 그냥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유 속 터지네. 일봉으로 가야겠다 나는. 그러면 일봉으로 가 그래. 일봉으로 가. 진짜 정말 속 터지네. 속 터져. 그 일봉으로 가. 일봉으로 갈 때는 이게 급변동을 해. 좀 보면 이미 저점이 6월 달에 6월 26일 날 14,000원에 찍었어. 네. 그리고 한번 17,500원까지 6월 29일 한번 갔어. 6월 29일부터 요번에 7월 달까지 저점 찍은 걸 얘는 한 모노웨이브야. 그럼 얘는 일봉의 모노웨이브는 얼마냐? 짧어. 27개월이 아니라 23일. 한 달 정도 갖고 이 주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 23일 빠졌다가 지금 오늘 23일 1대1이거든. 직전 고점을 뚫었어. 그러니까 얘는 23일 그러면 또 한 23일 후에 이게 이제 모노웨이브를 어떻게 하면 1대1 이렇게 보는 거야. 한 모노웨이브 어떤 거는 이게 100일일 때가 있고 종목에 따라서 12일 때가 있고 요새 그 초돈저체는 12일이야. 그냥 이래 그냥 그러니까 각 모노웨이브 그거를 111 그래 놓고 같은 기간에 중심값이 올라가면 수급 주면 이건 가능.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각각의 종목들 갖고 여러분들이 나의 갖고 있는 모노웨이브는 얘는 파동이 얼마나 어떤 거 보면은 요번에 KG ETX가 이렇게 쭉 아주 84일 동안 빠졌어. 3분의 1 동안. 근데 어제부터 레스골 부르는 게 거래량 들어오고 이 거버넌스 게임이 나오더라고. KG ETS가요? KG 그룹. 여기도 여러분들이 그 곽재선 회장의 자식의 구성을 봐야 돼. 여기가 KG 그룹이잖아요. KG 이니시스 그 매일 하는 그 방송. 그죠. 옛날에 근무하셨다. 그 선생님 KG 그룹이 할리스를 인수했대요. 근데 내가 하는 거는
그 여성분이 지배하는 거 빼. 네. 장남도 여기도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1등은 뭐였어? 김동관. 그럼 이분은 장남. 장남 이름 뭐? 곽영선. 이분이 또 아나운서하고 결혼했을걸? 배 누군가? 아니지. 모르겠어요. 배현정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배현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러면 그분 개인으로 지분을 지배하는 게 뭔지 아냐? 뭘까요? KGETS. 오, 그 KGETS예요? 아. 그래서 장남의 지분 가치가 높으려면 KGETS가 먼저 올라가야 돼. 그 다음은 그 다음이 KG 모빌리티야. 내가 모빌리티. 내가 또 이게 모빌리티 얘기한다면서 이게 모빌리언스 하셨어요 또? 이게 비슷해. 이름이 다 비슷해. 실수입니다. 요새 가끔가다 실수를 많이 해요. KG 모빌리티. 근데 이 모빌리티의 끌개가 뭐야? 물류? 아니야. 그 쌍용차에 갖고 있는데 근데 바이두가 협조하자라고 공문을 보내서 계약을 했어. 중국 바이두랑? 중국 바이두랑. 그럼 걔네들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 미국이 자꾸 때려 트럼프가 막 할 때 멕시코 살짝 가서 공장 지어갖고 우회했잖아요. 우회. 똑같이. 우리나라 통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근데 현대차 기아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가지. 그럼 제일 만만한 게 쌍용차. 그럼 쌍용차는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요 기회를 이용해서 지배구조 이렇게 키워갖고 하자. 이 작업 들어간 것 같아. 그럼 순서 어떻게 돼야 돼? KGETS. 됐어. KG 모빌리티. 이거 그러니까 KGETS부터 먼저 요새는 같이 안 해. 그리고 모빌리티는 계속 죽일 수도 있어. 이거 끝난 다음에 이쪽으로 확 돌리나 보자. 그럼 선생님 지금 들어가려면 KGETS의 위험을 감수하고 붙어요?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그냥 모빌리티로 나는 가요? KGETS 7 모빌리티 3. 이게 비율로? 왜냐면 요즘 또 가는 종목이 간다고 해서 딱 올라탈 경우에 이제 종목이 요동치면 나는 매수가가 다른 사람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한테 내가 각도 이론을 요새 가르친 거야. 각도인요? 딱 세 가지 선만 그려요. 63도 이상, 45도가 1대1 정도, 25도가 이게 제일 끔찍한 각도예요. 상승하지만 이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25도를 깨면 하락 추세로 바뀌어. 그러면 이게 모빌리 지금 KGETS는 60도 각도로 하는 거야. 대두 잡아야 돼. 그러면 내가 15,000원에 따라 붙었어. 14,500원이라고 뭐 한 2%든 3%든 아니면 나름대로 약속을 하셔. 지금 15,000, 16,000원까지 갔으면 난 15,000원을 대두 잡아. 그래서 산 단가이지만 15,000원이면 나는 70%를 때려버릴 거야. 그리고 여기서 크게 안 빠져. 바닥에서 반 정도 흔들면 다시 껴넣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500원이나 700원 정도 빠졌다가 내가 끊으다가 또 다시 껴넣어. 이런 매매를 해야 돼.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해서 빠질 것 같았으면 그거 빠졌을 때 들어가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근데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기 때문인 모르지. 거죠. 그리고 이게 난 살 거야 하면서 쭉쭉쭉쭉 갈 수도 있잖아. 어떤 분이 차바이텍 12,000원 살 때 안 사더니 지금 살라고 했더니 더 가서 17,000원입니다. 사야 됩니까? 이런 분하고 똑같아. 이거는 이제 속도 붙으면 이게 2만 원도 갈 수 있고 3만 원도 갈 수 있단 말이야. 그거는 주인 마음이라고. 대신 뭔가 붙었고 끌개가 생겼기 때문에 대장을 붙는 거야. 그래서 7대 3이야. 그리고 모빌리티는 계속 누를 수도 있어. 그러다가 얘가 너무 2만 원을 넘었어. 나는 감각적 2만 원 넘었으면 얘 한번 튈 것 같아.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려봅니다. 또 그렇게 되는지는 다음 금요일 날 우리 한번 또 에이 틀렸네, 에이 맞았네 이렇게 한번 알겠습니다. 일단 뭐 KG그룹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뭐 목요일, 금요일 이 거래일 동안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장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쌍용차 입장에서는 분명히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 같아. 시장의 점유율도 많이 하락을 했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하는 탈출구가 없는 상황인데 중국 바이두와 손을 잡으면서 지배구조 부분도 해결할 수 있고 뭔가 미국 진출 부분도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에서 또 어디로 거점을 옮겨갖고 모든 그룹이 했냐? 베트남이었잖아. 중국, 베트남 전쟁한 나라야. 그리고 중국이 졌어. 자존심 상하지만
중국 기업도 분명히 우리나라 거점 포착을 한다. 우리가 자꾸 우클릭 하잖아. 그럼 사람이 묘해. 나도 사기야 그러면서 기업들로는 올 것 같아. 그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정치랑 경제를 약간 근데 선생님 정치랑 경제를 나눠서 생각한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 아, 하지마 얘네 이러면은 못 하잖아요. 근데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게 공산주의보다 실용주의야. 흑묘백묘 뭐 이런 거. 흑모백묘. 그게 논리야. 나 손에 절대 목숨 나 받고- 혼자 못 죽어. 뭐 이런. 실용주의야, 실용주의. 중국의 가장 중요한 어. 정신적인 부분이 실용주의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뭐 헝다 그 백개원 망한다 그러잖아. 이미 망했어. 그런데 중국 시스템은 이걸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가 적자 되면 우리나라는 파산 선고를 하잖아. 네. 얘네들은 안 해. 그냥 장부 가치를 여기다 고정을 시켜. 이걸로 인정하고 운영시켜. 그럼 이건 미친 짓이잖아.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누가 외국 기업들과 다른 데만 X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마이너스 되는 것들은 그대로 시간을 끌고 만만디로 끌고 가. 그러면서 다른 걸로 마이너스 해결을 하려고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어. 플러스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서구적 사고로면 얘네들 망해야 돼. 뭐 JL이만 그거 착각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중국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뭐 이전 해양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한국과 일본, 미국의 상국 공조 체제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뭐 정치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있겠죠. 있겠지. 그런데 나는 그거는 뭐 그냥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얼마나 좀 연장이 될까요? 마치 우리 뭐 사드 그거 했던 것처럼 막 계속 이렇게 반발하면서 아니, 이렇게 이어질 수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안 먹을 것 같아. 정부가 안 해도.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자연적인 이런 부분으로 해결이 될 거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EU에서는 수출 비중이 5% 정도였는데 7월부터 일본의 수산물 수입 제한을 철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2021년부터 일본산 수산물을 정상적으로 수입하고 있고. 그러면 그 반사 이익이 나는 우리나라 같아. 수입을 한다니까요? 가져가서 먹는데요. EU랑 이런 데는. 아니 당연히 있지. 근데 중국 얘네들은 안 하잖아. 중국 애들은 안 먹는다고? 그럼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와갖고 뭐 갖고 가겠냐? 캔 사들어갖고 이제 중국 관광객이 왔을 때 밥솥하고 한성 뭐 사조 사는 캔 사나 보자. 사조 참치. 뭐 이런 것들을 걷어가서 보자. 그럼 선생님 우리 참치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나요? 지금 사조 오양, 동원. 한성기업 뭐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들 보자고. 그 다음에 진짜 샘표식품이 요새 이런 종목들 올랐다, 급락했다, 오늘 다시 뚫어. 이런 것들 나는 갈 것 같아. 네? 더 간다고요? 테마로 테마로? 한 달 약발은 나올 것 같아. 초전도체처럼?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 시즌이 아직 안 지났어. 중추절 연휴 이게 10월 달이란 말이야. 우리 추석 그때가 진짜 100만 관객 얘네들 그러니까 요 한 달 동안은 이 약발이 먹히지 않겠냐. 그래서 쿠코홀딩스라든지 이런 게 지금 치고 나가는 게 우리나라에서 사가니까? 사갈 아직은 아니지만 배 타고 온대잖아. 소금 관련주를 더 살까?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들은 그러니까 소금뿐 아니라 먹는 거. 먹는 거. 일본 거 제외. 우리나라 거 사재기 하나 보자. 그럼 신문에서 또 그거 안 쓰겠냐? 사재기 열풍. 옛날 이제 라면 뭐 열풍 같이. 그런데 라면은 이제 더 급등했잖아. 이제 뭐 삼양라면이니 뭐 신라면이니 주가 작년도 발암물질 나옵니다. 배달 가격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잖아. 그런 개념을 이제 갖다 해서 한국 음식 그것도 K푸드 뭐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근데 갖고 갈 수 있는 거. 갖고 갈 수 있는 거. 사재기에서 그러니까 가져갈 갈 수 있는 거. 밥솥까지 들고 갈 수 있고 캔으로 박스로 갖고 갈 수 있는 거. 갖고 갈 수 있는 거. 갖고 갈 수 없는 거는 암만 맛있어도 소용없잖아. 그치. 근데 사실 중국은 수산물보다도
돼지고기 수요가 더 높잖아요. 근데 선생님 주변에 생선 이제 못 먹으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고기값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런 것도 있겠지. 그거는 뭐 근데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다. 우리나라 돼지고기 사갈까?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 소비가 전 세계에서 1등인데 중국 근데-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겁나게 더 먹어버리면 근데 우리나라 돼지고기를 갖고 가기 편하냐? 이거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구나. 어? 음. 나는 캔으로 된 거만. 캔? 그래서 캔? 어. 알겠습니다. 밥솥 캔. 밥솥 캔. 어. 그러니까 뭔가 휴대할 수 있는. 휴대고 그 개인이 와서 쉽게 갖고 갈 수 있는 거. 이런 돼지고기는 업자들이 와야 될 것 같아. 그건 좀. 그리고 관련주로 묻기가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다음에 이런 농수산물이나 이런 큰 것들은 서로들 통관 이게 그렇죠. 우리 생각과 달라. 그거는 또 그 사이즈가 다른 세상 같아.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하루만에 이제 1일차가 끝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파월의 입을 주목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매출단을 보면은